발효와 저장이라는 우수성으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지켜온 옹기. 한국의 전통 식기이자 발효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강 그릇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옛 옹기는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옛것의 아름다움을 지켰습니다. 옹기 하나로 살아온 55년의 세월. 강진 봉황마을의 옹기장 정윤석 씨입니다. 옹기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이 흙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른의 옹기장이 하기엔 벅찬 일이 됐는데요.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흙을 쳐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흙을 쉽게 깎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좋은 흙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옹기는 달라집니다. 잘 준비된 흙덩이는 바닥에 쳐서 넓적한 흙판을 만듭니다. 이 흙판을 차례로 쌓아 붙여 옹기의 기벽을 만드는 겁니다. 옹기가 잘 팔리던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하듯 옹기를 만들어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작업 속도가 빠른 이 제작 방식이 봉황 옹기장들의 벌이를 쏠쏠하게 했을 테죠. 그러나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전보다 더 공을 들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봉황옹기의 경쟁력을 다시 찾는 길이겠죠. 뭉툭한 흙덩이가 어느덧 옹기의 모양을 갖춰가는 걸 보고 있으면 화려했던 옹기의 옛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면 살수록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옹기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옹기의 가치를 몰라주는 시대, 원망은 더욱 전통을 고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의 옹기엔 원망과 서름 대신 봉황의 자존심이 새겨졌습니다. 다 빚은 옹기가 건조되는 사이 옹기의 발을 유약을 준비합니다. 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유약은 소나무를 태운 나무재로 만듭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엔 약토를 준비하는데요. 약토는 소나무가 많은 산에 나뭇잎이나 풀뿌리가 쌓여 썩은 흙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이 약토와 나무재가 섞여 천연 유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첨가되기도 했었습니다. 윤기가 나고 번지르르한 옹기를 얻을 수 있어 멋모르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한때 많은 옹기장들이 화공약품을 사용했습니다. 잘 고르고 걸러낸 나무재와 약토는 물에 풀어냅니다. 화공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유약이야말로 옹기가 자연의 그릇인 비결입니다. 잿물을 체에 통과시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유약을 체에 걸러주면 입자가 고와져 시유했을 때 옹기의 색이 곱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옹기가 새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역시 옹기의 고운 색을 위해 만들어진 유약은 삭혀서 시유하는데요. 걸쭉하게 잘 삭혀진 듯하죠? 농도가 잘 맞춰진 유약 위로 옹기가 옮겨지고 시유는 시작됩니다. 옹기를 회전시켜 유약을 골고루 바르고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속에 든 유약을 빼냅니다. 사실 유약 작업은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알맞은 두께로 유약을 바를 줄 아는 옹기장의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매끈한 옹기에 투박한 문양이 그려질 차례입니다.
옹기장의 손끝에서 거칠지만 멋스러운 무늬가 그려집니다. 옹기에 색을 입히는 이 과정에서 유약은 옹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닷바람에 잘 말려진 옹기들이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마처럼 층층이 쌓지는 않지만 현대식 가마에 옹기를 쌓을 때도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식 가마에 옹기를 쌓을 때는 지주 위에 내화 열판을 받치고 그 사이사이에 옹기를 놓습니다. 역시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옹기가 불에 구워지는 동안 최대한 파손을 덜하기 위해선 모든 것이 수평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땔감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양의 옹기를 가마에 넣었는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큰 옹기 사이사이에 소품의 옹기들을 채워 넣습니다. 혹시나 옹기끼리 서로 붙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5개 이상 개면 옹기 바닥엔 백토나 왕모래와 같은 내화물질을 깝니다. 옹기와 열판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의 가마에선 쌓을 수 있는 옹기의 양은 많지 않지만 깨끗이 구워진 옹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야 수평 잘 이루어졌네. 수평이. 가마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가마의 레일이 움직이고 옹기가 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옹기는 이렇게 옹기장에 손을 떠나는데요. 이제 가마 속에서 옹기는 홀로 뜨거운 불길을 견뎌야 합니다. 잘 됐다 이제. 문 닫세. 큰 이상 없이 잘 구워져 나온 옹기를 두고 이곳에선 병이 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전통 가마에서 옹기를 구울 때보다 반 이상 수고를 덜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구워진 옹기를 기다리는 옹기장의 마음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옹기가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옹기장은 잠들지 못합니다. 17시간 동안 서서히 온도를 높여 구워야 하는 옹기. 이 또한 온도 조절을 잘해야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세상이 됐지만 시간에 따라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이 기술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152도) 온도는 1240도까지 올라야 합니다. 천천히 불의 온도를 올려줘야 하니 온도계를 잘 지켜봐야겠죠. 모두의 촉각이 뭔가에 집중되는데요. 바로 철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옹기가 불을 잘 견디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 하나만이 남아있는 봉황마을의 전통 가마. 이곳에서 옹기를 구우려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번을 정해 가마에 불을 지폈는데요. 병이 나는 옹기들도 많았습니다. 시간과 노동력을 줄인 현대식 가마는 90% 이상의 완성률을 보이며 힘써 옹기를 빚는 옹기장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드디어 불은 정점에 달하고 신속하게 옹기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옹기가 머금고 있는 열기를 스스로 식히도록 이 밤은 그냥 보내야 합니다. 다음 날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옹기들. 이번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옹기를 만들어냈을 옹기장에게 이 옹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잘 익은 옹기는 소리부터 다릅니다. 불의 강약에 따라 이렇듯 옹기의 빛깔도 달라집니다. 고온의 불을 견뎠다고 하기엔 정말 작은 옹기죠. 그 인내를 통해 옹기는 완성되는 겁니다. 병이 난 옹기가 없어야 할 텐데요. 겉과 속, 밑바닥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옹기장.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으니 보고 또 보고 두드려까지 보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까지 거치고 이제 하나의 완전한 봉황 옹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을 넘어 자연과 전통으로 빚어진 살아있는 생명체. 이것이 바로 강진의 봉황 옹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온 그릇 옹기. 전통의 숨결과 장인의 손길 속에서 오늘도 옹기는 탄생하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이뤄놓은 것에 대한 믿음과 우수한 우리 옹기에 대한 자부심이 옹기장의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옹기를 찾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옹기장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겁니다.